자, 행정 이념입니다. 행정 이념. 우리 행정 이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바람직스러운 밑줄짝. 다시 뭐라고요? 행정 이념은 그냥 혹시 놓으면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요? 바람직스러운 행정의 활동이라고 한번 해주시고, 행정 이념은. 그래서 뭐 우리 굳이 한마디 더 하면 MPA라든지 행정정치 이론론이라고 해보세요. 근처에다가 실제적으로는 신행작부터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정치행정 이론론 또는 신행정학에서부터 또는 후기행태주의부터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거기 이제 뒤에 제가 적어놓은 거는 그죠? 대외적 측면에서의 기능이죠. 그죠? 두 단어 뭐? 정당성, 자원 획득. 정당성을 제공해주고 자원 획득의 기준이 되며, 대내적 측면에서는 결정의 기준, 집행의 기준, 행정 책임의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질적인 이념과 수단적인 이념이 있는데 굳이 이걸 구분해서 놓지는 않는다. 알았죠? 쭉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 갑시다. 공공성, 헤이크의 공공성 감소 현상, Diminish of Publicness. 뭐라고 했어 어제? 고객으로만 규정해서 무슨 얘기 썼는데, 기억 나는. 저는 시험 안 볼 테니까 하여튼. 다 여러분 헤이크의 공공성 감소를 쓴다고요. 거기서 한 단어를 더 적어야지 득점을 하는 거죠. 무슨 고객이란 단어가 있었는데, 그죠? 그런 단어. 여러분 안 하나? 머리 안 좋은 건 똑같네요. 그죠? NPM으로 인한 공공성 감소, 과정 내용. 자, 한국행정연구원이죠. 키파. 한국행정연구원은 과정의 공공성과 내용의 공공성. 과정의 공공성은 절차적, 내용은 실질적. 적법 절차의 느낌, 과잉대표, 과소대표가 없고 동등한 접근 기회. 귀찮으면 그냥 어떻습니까? 등대숙 수용을 쓰면 돼요. 그죠? 등대숙 수용. 이 단어 다 써줘야 되죠. 적법 절차는 뭐라고요? 과잉대표, 과소대표 없고 동등한 접근의 기회. 제가 좋아하는 말은 뭡니까? 배제 없는 참여죠. 배제 없는 참여. 아구라 또는 담론 이런 단어들이 되겠고요. 내용적 측면에서는 형평성, 대형성, 책임성을 제고하는 겁니다. 자, 뉴노멀, 난제, 맞죠? 신공공성, 공감성, 공자감, 다적중 보장. 됐죠? 그래서 공감성은 우리 워라벨이라든지 또는 무경제 위험사회. 자, 공유된 자율성은 우리 공론조사가 100% 맞죠? 그 다음에 포용적 공감성은 여성이나 신소외 계층들, 소외 계층들에 대해서 우리가 난민들까지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죠? 종합적 다양성은 다문화주의, 적극적 중립성은 우리 무슨 평등? 능력의 평등까지 얘기할 때 적극적 중립성, 보장성은 그렇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된다. 핵심 단어 뭐라고요? 그것이 정부, 공공, 민간 어디에서 공급되든지 뭘 해줘야 된다? 보장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보장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장성이라고 얘기했죠. 자, 공익은 그냥 넘어갑시다. 실체설은 됐죠. 실체설은 제가 여기 안 적어놨는데 핵심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뭐와 구분되는? 개인과, 즉 사익과 구분되는 공동체 자체의 이익. 공동체, 이 자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공동체 자체의 이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익과 구분된다는 거죠. 과정설은 그냥 사익의 집계입니다. 사익의 총합이 공익으로 본다는 것이고, 됐습니다. 가시죠. 공평, 형평, 공정, 정의는 그냥 뭐라고요? 갓, 다다. 맞죠? 갓, 다다. 그래서 같은 것과 다른 것을 나누는 기준은 어디서 찾는다? 존 로스의 무슨 론? 사회정의론. 원초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사회정의를 도출하죠. 더 나아가서 아마라티아스는 불평등의 재검토, 능력의 평등까지 고려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무지한 최소위가 1등의 기회를 2등으로 조정했다. 그죠? 무지한 최소위가 1등의 기회를 2등으로 조정했습니다. 여기서는 뭘 가장 잘 써줘야 됩니까? 가정을 가장 잘 써줘야 되죠. 그래서 무지의 배일은 너무 인위적이다. 최소 극대화나 위험 회피적 인간은 존재하지 않을 수 없고 기대 효용학파는 위험 선호적 인간도 있죠.
정의의 일원칙은 절대적 평등이니까 도메인 오브 라이츠의 영역이죠. 권리의 영역이죠. 권리의 영역. 도메인 오브 라이츠의 영역이고 됐습니다. 정의의 제2원칙은 차별은 equal opportunity principle. 맞죠? equal opportunity principle. 저는 이게 차등 조정의 원리를 넣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difference principle. 거기 정말 여러분 복습 제대로 한 분들은 the most advantage라는 the most disadvantage라는 영어 정도는 써여져 있겠죠. 눈을 안 마주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포용성입니다. 포용적 성장.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죠. 테일러 굽이 신사회 위험,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청년 쓰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쪽 1인 가구, 독거노인 됐습니다. 뭐 이런 시각이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신사회 위험, 전통적인 중요한 단어 뭐였어요? 전통적 사회복지에서는 포섭되지 못한다 그랬죠. 전통적인 사회복지에서는 포섭되지 못하기 때문에 관대하고 포용적인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교육, 연금, 국민 다수를 위한 사회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정책의 재분배 기능. 아마 여기서 이게 사회적 경제가 이런 맥락에서 가치 능력이 떠오르는 거고, 사회 연대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어지죠. 자, 2013년 쓰시고 사보장법, 사보장기법이라 해야 되나요? 사회보장기본법에 우리 뭐가 추가됐다 그랬죠? 기존에 공적 부조와 보험에 대해서 뭐가요? 생애주기별 맞춤형 그리고 사회 서비스가 추가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기틀을 달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아주 큰 업적이죠. 2013년이면 박근혜 정부 초 1년 차니까 그죠. 자, 갑시다. 민주성은 그냥 간단하게 자, 대외, 대내, 소극, 적극. 소극은 합법성, 그죠. 적극은 과정은 참공투, 내용은 책신대형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쭉 나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겠고, 대내에서는 QWL 노동의 인간화 맞죠? 됐습니다. 효율성은 됐습니다. 뭐 잘 아시죠? 기술 효율과 배분 효율, X 효율, 최적의 투입 요소 결합, 낭비 제거, 비용 전략, 관리 효율, EVM, 대기 행할이라고 써야 되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 배분 효율은 사회적 최적 수준에 맞는 활동입니다. 과잉 공급, 과소 공급이 없는 거죠. 예타라든지 국민 생각함, DIU라 그랬죠. DIU, 디자인단, 정책 디자인단, DIU 방식이라고 얘기했고요. 기계 능률과 사회 능률이 있고, 결정상의 능률과 집행상의 능률이 있는데 보시면 되겠고, 뭐 이론적 개념에서 기계 능률과 사회 능률이 그죠? 과학적 관리법. 기계 능률 위에다가 대문자로 SM 쓰시고, 사회 능률 위에다가 인간관계 무슨 실험?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호손공장 실험, 호손 실험.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죠. appropriateness는 사회적 우선순위와 부합한다. 제3종 의료.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 제가 보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제3종 의료가 없는 거죠. 긴급재난지원금은 딱 그 필요한 순간에 사회적으로 가장 appropriateness하게. 근데 지금 100만 원이 적다는 거예요. 추경을 편성했다는 것은 과소 공급됐다는 거예요. 과잉 공급됐다는 거예요. 과소 공급됐다는 거죠. 충분하고 적절하지 않았죠. 그냥 이거 제가 맞추는 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긴급 재난지원금은 우리가 제3종으로는 없지만 과소 공급됐다는 측면에서 추경을 3차 추경을 편성했다는 의미에서는 좀 충분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됐습니다. 제3종 의료가 여러분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써보네요. 동형화 한번 써보세요. 특히 모방 동형화. 무슨 뜻이에요? 모방 동형화는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냥 뭐
너무 좋아하고 어디 좀 뭐 한다는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몇 종 오류예요? 3종 오류죠.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 그래요? 적합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적합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외성, 중첩, 중복을 통한 동등 잠재력, 등전이 현상입니다. 중첩, 중복, 등전이 현상. 이게 이제 나중에 조직론에서 뭘 이야기해요? 갈등을 이야기하죠. 갈등을 이야기하고 협업의 필요성을 더욱더 키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합리성, 절차 합리성은 뭐라고요?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했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문정, 목설, 대탐, 결례, 비평선의 과정을 준수했느냐. 그래서 선택한 수단이 도구, 기능, 목표 달성에 순기능을 했으면 기능, 도구, 내용, 형식, 합리성이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넘겨보시죠. 투명성입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라 했죠? Zero Asymmetry of Information. 그래서 과정 투명성은 Accessibility, Civic Tech 적혀 있었고요. 국참이죠. 국참, 국민 참여 예산제도. 자, 내용 투명성은 실마치개, 원문 공개, 사전 공개. 가장 좋은 거죠. 원문 공개와 사전 공개가 가장 좋습니다. 원문 공개와 사전 공개, 실시간 공개, 맞춤형 공개. 알리오, 재정 정보 시스템 밑에다가 대문 D브레인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D브레인 쓰시면 되겠습니다. D는 소문자고 B는 대문자. D브레인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제도 이름이라서. 정부 신뢰 특징이 뭐라고요? 행정법에 그대로요. 근데 우리 세 가지 무조건 뭐라고요? 관계적 현상이다, 행동이다, 바람직한 것에 대한 거, 위험 부담적인 거, 바람직한. 자, 갑시다. 됐죠? 관계적 현상, 자발적인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위험 부담적 지위를 왜 이게 행동을 했는지 아시겠죠? 행동 옆에다가 인지, 감정 쓰시고. 옛날에 정부 신뢰 맨날 얘기하죠. 이것만 논문이 한 200, 박사학위 논문만 한 200편 된다 그러죠.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정부를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옛날에는 뭐 내용이 대형적이었느냐 뭐 해가지고 막 엄청 많이 했는데 그냥 정부를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적극, 과, 특, 제 오늘 많이 썼을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행정 이념과의 관계는 이제 아시겠죠? 민주성 계열은 자, 소극적 의미에서는 뭐라고요? 합법성의 참공투는 뭡니까? 과정이죠. 책신 대형은 내용이죠. 그죠? 됐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가외성도 끼워서 쓸 수 있겠죠. 근데 뭐 거기까지 우리가 정정희 선생님 책이 없는 내용이니까 쓰지 마시고. 자, 가시죠. 능률성은 자, 경제성이 있고요. 효율성, 효과성이 있습니다. 3이죠. 3위 됐습니다. 행정 이념과의 갈등은 그냥 이거는 줄글로 오로지 하나의 가치는 이런 논. 서열법은 질적 차이라고 쓰세요. 가중치는 양적 차이죠.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다시 어떻게 해요? 행정 이념의 조화, 민주성과 효율성을 조화하시오. 조화 방법 1. 무슨 논의? 이론적 논의. 행정 이념의 조화에는 이론론, 서열법, 가중치법 쓰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이론론 오직 하나의 가치 가로 닫고, 서열법은 질적 차이 인정 가로 닫고, 가중치법은 양적 차이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죠? 장단기나 상위 개념, 담론 형성으로 이른바 부분 최적화, 기능적 우수성 같은 말이죠. 전부 다 부분 최적화, 기능적 우수성. 부분 최적화가 여러분들이 가장 말하기 쉬울 겁니다. 이런 거죠. 실험을 5%로 하는 상태에서의 최소한의 물가 인상 이런 식으로. 부분 최적화는 한쪽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극대극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능률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한의 형평 이런 식이죠. 형평성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한의 효율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부분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오쿠는 잘 알 거니까 넘어가시고. 행정문화는 쭉 이렇게 썼는데 은닉된 논리, 숨어있는 독립변수, 인식체계, 행동방식이죠. 됐습니다. 뭘 써야 돼요? 특징, 옆에다 쓰시죠. 특징. 행동, 제재, 가치, 일체감. 요 정도만 쓰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행정문화는 순기능이 뭐라고요? 장점이 일체감을 형성하고 제재의 기준이 되고 행동 기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물론 역기능으로서 문화적 제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 거니까 넘어가시고. 자, 비온형집 안운방권. 요거는 잘 들으세요. 이 뜻을 안 써도 돼. 무조건 그 하살표 다음에 있는 거 이거 무조건 써야 돼요. 자, 그 문제 기억나시죠? 맨 마지막 문제. 한국 행정의 개혁의 실패는 문화론적으로 이해되어야 되며 한국 행정 문화와 맞지 않아서 개혁이 실패했다는 얘기하는데 너 그 얘기 한번 평가해봐. 그러니까 실패했던 얘기들을 많이 써줘야 되겠죠. 됐습니다. 관료제는 그냥 우리 어떻게 하자? 전문계 비법.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행정 문화는 오든 관료제 문화는 오든 어떻습니까? 그냥 의 특징 적어주고 관료제의 전문계 비법 체제하에서 아래와 같은 행정 문화가 나타난다. 전문계 비법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밑에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넘어가시고. 문화의 변화, 제도적 측면에서는 공론조사, 행정절차, 정보공개, 참여예산, 개방형, 샤인의 문화 리더십 됐습니다. 샤인의 문화 리더십, 문화의 수범자, 모범자가 되어서 뭐 공론조사를 쓰고 싶은데 여기서 그죠? 거기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그죠? 설화, 이야기, 변화, 오디, 대문자로 오디. 아시죠 뭔지? 이거는 전통적인 행정문화 변동에 전통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요것을 이해해주면 되겠고 호프스테트는 그냥 뭐 요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정 기억 안 나면 호프스테트의 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정리합시다. 공정, 그 다음 뭐라고요? 신뢰, 행정문화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는 요게 뭐 A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사회 정의는 A급이죠. 그죠? 입법고시에 나와서 근데 또 하나가 뭐라고요? 관계형 문제에서 안 나온 게 뭐라고요? 민주성과 효율성. 관계형 문제. 이거 비자합시다. 안 나왔으니까. 그 정도가 행정문화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